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으세요? 저 오늘 3개인가 인터뷰가요? 네, 뭐 아침에도 SBS인가 거기서 오. 그걸 했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KBS에서 또 하겠다고 해서 네. 갑자기 인터뷰가 또 생겨. 완전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분들 때는 뭔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일정이 많이 생겼어.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Deft. Right now, the bot laner of Davongia. As Davongia closes off 2022 and soon looks forward to LCK 2023 spring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몬기아 번디 데프트 선수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경험인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민트색 유니폼 입고 계신데 잘 지내셨나요? 우승하고 나서 진짜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더라고요, 우승한 지. 근데도 뭔가 진짜 막 어제 우승한 것처럼 별로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행복한 나날들이라면은 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정말 오랫동안 뭔가 숙제처럼 여겨왔던 거를 해치운 느낌이어서 뭔가 쉴 때도 그렇고 그냥 뭘 하든 조금씩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그냥 사실 스토브 리그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스쿼드를 충족을 해야 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대우도 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충족을 해야 했고 또 항상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토브 리그 때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냥 올해는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자. 그리고 오히려 사실 우승을 한번 하고 나면은 우승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나 이런 쪽에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더 뭔가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이 되게 뚜렷해진 것 같아서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던 것들이 결국 틀린 방향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롤드컵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다몬기아에 최근에 입단하셨고 이제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입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입단하셨을 때 뭐 재미있게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캐니언 선수가 데프트 선수한테 카톡을 해서 이게 좀 성사가 된 거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다몬기아에 입단을 하셨고 또 캐니언 선수의 약간 문장, 카톡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뭐 이제 저는 담원기아 소속이어서 막 전 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항상 올해 끝날 때부터 사실은 네, 전 팀원들과 다 같이 하는 걸 무조건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결국에 잘 안 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군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 혹시 팀 결정하셨어요? 이래서 제가 아직 안 했다고. 근데 저희는 형이랑 하고 싶어요 라고 카톡이 왔다고 오는데 그냥 저는 진짜 사실 원래는 스토브 리그 때 항상 팀을 결정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그냥 올해는 정말 담원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팀원들이 저랑 하고 싶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걸리고 한 2-3시간 만에 거의 결정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까요? 뭐 이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을 원한다도 있을 거고 로스터 자체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팀 자체도 굉장히 우승도 해봤고 또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멋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막 팀에 대한 가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사실 쇼메이커 캐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상대로만 상대해왔으니까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팬이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저랑 하고 싶어하고 또 저도 이 선수들이랑 같이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정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쇼메이커 선수도 제프드 선수 팬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봤을 때 아이돌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어, 사실 뭔가 호수가 이제 방송에서 비춰질 때는 되게 막 약간 광대처럼 방송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되게 밝은데 무서운 느낌의 에너지를 뿜고 있어서 제가 약간 프레이 형한테 그런 걸 느꼈었는데 약간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뭔가 외부에 비춰지는 것보다 조금 더 진지한 면이 많다?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케니안 선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좀 활달하다 이렇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약간 되게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조용하고 또 위험 있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약간 그냥 게임 좋아하는 어린애 같은 이미지여서 그냥 생활할 때 막 계속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아, 옆에 진짜요? 칸나 이제 청동이나 허수한테나 형규한테나 계속 쉴 새 없이 막 장난을 계속 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공부도 애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케니안 선수가 특히 방송 이런 데서 말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팬들도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오고 나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되게 옛날 영상인데 막 건무가 막 방송에서 랩을 하더라고요. 저런 면이 있나 하고 상상이 잘 안 갔는데 네.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아 저럴 만 했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2022년 DRX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달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담원 팀에서의 팀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중심에서 데프트 선수가 어떤 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저도 제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인게임 쪽으로나 게임 외적으로나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팀적으로 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속해 있던 모든 팀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항상 잘 찾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시간만 지나면 잘 찾을 것 같아요. 2022년 DRX 이야기가 나와서 뭐 아직도 우승이 어제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최근에 DRX 뭐 우승 카페 이런 것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DRX를 떠나게 된 게 확정이 되고 나서 다녀왔는데 이제 우승 카페를 해주신다는 걸 어디서 봤어가지고 팀원들이나 감독 코치님들한테 같이 갈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그날에는 이제 감독님 빼고는 다 지방에 있거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감독님이랑 둘이 다녀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아, 진짜요? 그냥 뭐 있어봤자 한두 명 있겠지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근데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갔는데 갑자기 팬분들이 이렇게 문을 들어가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제 시야에 한두 명이 있길래 아 한두 명 있구나 하고 살짝 더 들어갔더니 갑자기 엄청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고 계시다가 저를 보더니 뭔가 막 귀신 본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고 또 그냥
저희가 우승하고 난 뒤에 좀 공식적인 팬미팅이나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DRX 소속으로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갈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가셨죠? 네. 저는 일요일에 갔었는데 하필 제가 가고 나서 10분 후에 표식 선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글리 코치랑. 근데 완전 인기인이던데요? 완전 다들 줄 서 있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제가 갔던 날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현이가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현이가 약간 팬분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막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뭐 이제 오프시즌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은 최근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이번에 좀 특이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롤드컵 때 화제가 되었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갑자기 월드컵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던 롤의 세계와 뭔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던 축구가 막 섞이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제프드 선수도 월드컵을 얼마 정도 보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막 중요한 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저를 상징하는 말로 되게 시작이 됐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이 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서 또 이렇게 월드컵까지 쓰이는 걸 보고 그냥 그 단어에서 나오는 힘이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됐다는 거에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거에 뭔가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축구 선수 중에 한 분이 저희도 그 문구를 보면서 지나 이기나 끝까지 열심히 한 발짝 더 달려갈 수 있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축구 선수 이제 운동 선수 분들이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되게 높은 벽을 마주하는 상황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e스포츠 쪽은 한국이 강하기도 하고 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분명히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축구라는 스포츠는 훨씬 더 역사가 길고 또 브라질만 해도 분명히 아예 축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벽을 마주했을 때조차 그냥 그 단어로 조금이라도 더 뛰고 하는 게 그냥 너무 되게 감동적이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 롤드컵 전에 뭐 최근에 담은 입단을 하셨으니까 담은 이야기라든가 근황 이야기를 잠깐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막 시작했을 때 데프트 선수가 우승이 어제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승이 행복했던 점에서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면이 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때까지 데프트 선수가 뭐 이제 곧 은퇴해야 된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틀렸다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찾아서 보곤 하는데 뭔가 루틴? 안 좋은 루틴이랑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전에 보고 자면은 힘들다가도 뭐 가끔 일어나서 한 판 더 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제가 느낄 때 뭔가 도끼가 빠졌다고 느낄 때나 뭔가 안일해졌을 때 그냥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라면 아니란 대로 다시 도끼가 생기게 되고 또 뭔가 잘하고 있으면 또 잘하고 있는 대로 그냥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에서 뭔가 거의 1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채팅으로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결국 경기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항상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근데 경기 내용이나 뭐 결과는 항상 한 해가 끝났을 때는 뭔가 제가 반박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그냥 그게 더 화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근데 그런 글들을 볼 때는 아닌데, 나 열심히 안 했는데, 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좀 저를 되게 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더 안 좋게 작용을 했었고, 그거를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서 좀 저를 조금 더 풀어주려고 뭔가 연습량을 일부러 줄인 것들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 약간 이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보여줘야지, 내년에 보여줘야지, 다음 경기에 보여줘야지, 다음 시즌에 보여줘야지를 10년 동안 반복했는데 그 끝에 다다르고 나서야 이제는 내가 맞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틀란타에서 데프트 선수와 EDG를 8강에서 꺾고 나서 그때 저희가 호텔 로비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원래부터 이제 원피스라고도 불릴 수 있는 롤드컵을 향해서 많이 달려갔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우승을 향한 여정에 그게 결국은 제일 행복했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인상 깊었어서 그 마인드가 8강을 지나가면서 많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데프트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의 겪어오면서 서서히 바뀌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자기 합리화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돈을 받고 또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완전 편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편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게임을 하기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로게이머 하기 전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하면은 뭐 생일이나 특별한 날, 이런 날들이 아니라 그냥 여느 때 같은 어느 날에 소파에서 누워서 공교롭게 원피스를 봤거든요. 원피스 볼 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프로 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하면 사실 롤드컵 우승했던 날보다 그냥 여느 때처럼 팀원들이랑 웃고 떠들고 했던 그냥 어느 하루 그런 기억이 오히려 더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딱 기억나는 하루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기억나는 하루들이 많아서 이게 왜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에 있을 때 블루 플로그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클리어러브랑 폰 원석이랑 메이커랑 뭐 아론 코치랑 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는 그 날이 갑자기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또 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날이 기억에 날 수도 있고. 네.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는데 그냥 연습 끝나고 거기에 가서 막 떠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인터뷰들이나 인스타그램 글에서 올해를 평가하실 때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였잖아요, 저희. 그리고 네. 제 1년이. 근데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프로 생활하면서 항상 5경기에 가면은
그냥 약간 명품 조연처럼 졌지만 잘 싸웠다. 항상 졌던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항상 제가 5경기 갔을 때 다 이겨서 뭔가 트루먼 쇼처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사실 연기자고 이게 뭔가 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지? 그냥 뭔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올해. 저희끼리는 그냥 항상 이게 꿈이 아니냐고 뭔가 우리 그냥 선발전 치고 단체로 네. 술에 취해가지고 네. 지금 꿈꾸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냥 뭔가 언제부턴지 그냥 누가 되게 우리 팀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처럼 네. 되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도 물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적은 없겠지만 되게 정말로 기적 같은 한 해였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시 e스포츠 선수란 다시 한번 내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데프트 선수가 제일 값진 얻어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저는 프로 생활하면서 거의 프로 생활 초반 부분을 빼고 나면은 항상 팀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냥 팀이 완성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팀적인 부분에 발전할 수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해도 된다는 주의였는데 그게 이제 성적을 잘 내면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적을 잘 못 내면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개인 평가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 방향이 아닌가? 그냥 팀이 아니라 내 개인을 더 우선시해야 오히려 팀이 더 잘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에 팀을 우선시했고 그거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팀이 우선이다는 거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올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옛날에 데프트 선수한테 결과와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과정은 결국 저만 아는 거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데프트 선수는 중간에 얼마 정도가 밸런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과정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프로를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네. 결과였는데 네. 이제 팀을 계속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는 뭔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가족같이 항상 지내오는데 팀원들이랑 그 생활 자체가 되게 재밌다. 그냥 이제 끝이 다가올수록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랑 어떤 성적을 못 내서 아쉽다가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이랑 좀 더 재밌게 지내지 못해서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DRX가 같이 많이 못해서 아쉬우신가 봐요. 사실 DRX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속했던 모든 팀원들이랑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기억들을 많이 못 쌓은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최근에 제가 그 데프트 선수가 한 플레이어 트리뷴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데프트 선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혁규라는 사람과 데프트라는 선수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데프트 선수가
김혁규라는 사람이 누군지 조금 까먹은 것 같았고,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게임 안에서 만든 닉네임이고, 이 롤이라는 분야에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되게 이상적인 프로게이머거든요. 그냥 인간 김혁규로는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제가 재능이 없는 분야나 정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 롤이라는 분야에서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근데 이 롤이라는 분야에서는 제가 정말 노력하고 한다면은 정말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러면 김혁규는 누구예요? 저는 그냥 사람 그냥 게임 좋아하고 네, 되게 즉흥적이고 네. 네, 되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파에 누워서 원피스 보는 사람.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싫어하고 네.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좋아하고 잘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서 네.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팀원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팀원들을 아끼고, 같이 이렇게 매년마다 팀 합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는, 그거는 데프트일까요? 김혁규일까요? 사실 이제는 데프트도 결국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다 김혁규인 것 같아요. 원래는 김혁규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저것도 나니까 다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행복했던 것도 김혁규잖아요. 그건 좋은데요. 네. 내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매년마다 항상 끝났을 때, 이 사람들하고 더 오래 하고 싶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선수였다. 이런 마인드로 새로운 팀원들하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담원기아도 같은 마음이실지, 올해가 끝났을 때 담원기아는 데프트 선수한테 어떤 팀이기를 바라세요? 사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담원기아에. 그래서 뭐 제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 드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그냥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원거리 딜러라는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내고 또 그냥 이 팀이 정말 팀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선수들을 잘 융화시키는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그 팀원들을 이제 서로 잘 융화시키려면 데프트 선수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력적으로 선수들이 저를 존중할 수 있게끔 잘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 또 많은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그냥 이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팀이 될 수 있게 좀 잘 이끌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 팀 주장은 허수여서 제가 안 해도 허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지도 아직은 확신이 없긴 해요. 그냥 만약에 누군가 안 한다면 내가 해야겠다 네네네.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열 정리부터 해야 된다. 아니죠, 이제 호수가 주장이니까 저는 약간 보조하는 느낌으로. 하나생명에 있었던 2021년은 약간 자신감을 좀 찾은 해라고 그때 한번 표현을 하신 적이 있고 2022년은 데프트 선수한테 행복한 해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2023년은 데프트 선수한테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매년마다 새롭게 얻어가는 게 있다면? 사실 저는 우승을 하고 나면은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그냥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네. 또 물론 지금 행복하긴 하지만 마냥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왔던 것처럼 또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뭐를 못한다 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또 다시 마주하게 된 증명해야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은 근데 프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로가 끝나는 순간이 해방이 되는 순간에 우승을 한다고 뭔가 이 롤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혹시라도 우승을 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게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약간 이 꿈에서 깰 시간인 것 같아요. 경계되는 팀은 있으세요? 사실 T1은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경계된다기보다 그냥 광동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맥 감독님이 거의 직접 뽑은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연습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작했다고 들어서 형태 자체는 옛날 그리핀이랑 비슷하잖아요. 맥 감독님이 선수들을 뽑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래서 또 다른 그리핀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궁금증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데프트 선수가 뭐 하나생명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생명이라든가 뭐 DRX 아직 베리 선수가 있으니까 이 팀들을 만났을 때는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근데 거의 모든 팀에 제 전 소속 팀원들이 있어서 그러긴 해. 제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이게 프로게이머로서 가지면 안 되는 마인드긴 한데 저는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팀원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냥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뛰었던 팀원들을 꺾어야 된다는 거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제가 같이 했을 때 전 정말로 그 제 팀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1년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적이 되면은 저 선수들은 잘 못해. 뭔가 약점을 찾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슬슬 인터뷰를 끝마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프트 선수의 서사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또 감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에도 데프트 선수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거고 응원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승을 한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그냥 어느 관계자들이나 어느 사람들을 봐도 그냥 저에 대해서 데프트는 우승할 자격이 있지, 그냥 우승할 자격이 있다. 저 선수는 우승할 자격이 있다. 그냥 그 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승할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DRX 선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헤어지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직 시간 날 때 꼭 밥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감독님, 코치님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